책자랄 편집자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알맞은 책을 처방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혜진, 허진의 책 처방 진행을 맡은 한국문학팀 김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그 선배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이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때는 바야흐로 언제였죠? 거의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제가 한국문학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선배였다기보다는 진짜 무서운 선배. 무섭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혼을 났는데 막 억울하고 서럽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었던 거죠. 선배는 선배였던지라 실수를 하는 후배를 내치지는 않고 이렇게 잘 다독여 주셨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만큼 선배랑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일 그런 거 느꼈던 게 그 시절 팀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쓴 걸 이렇게 보더니 하진 씨 글을 더 잘 써야 돼. 거야. 너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진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글을 어떻게 더 잘 써야 되는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죠. 완전 할 말 없고 그래서 저렇게 지령을 내려주시면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서는 평소랑 말하기 방식이 달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실수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도 회사에서의 말실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맘님의 사연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 혹은 스스로를 현명하게 변명하는 방식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어줍지 않게 우물쭈물 변명하거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버려서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답니다. 예를 들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다른 업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늦냐는 상사의 말에 당황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해버린 저. 더 좋은 대답이 있었을 텐데도 그런 답이 나와버렸어요. 결국 상사는 너만 시간 없냐며 더욱더 화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불킥.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봅니다. 날카로운 말에서 자유로워질 그날을 기다리며 일단은 그쵸. 사연을 좀 섬세하게 한번 보죠.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버려서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공격에 당황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오해를 산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진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라는 게 회사 생활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업무가 왜 이렇게 늦냐는 말이 그 서브텍스트는 빨리 당장 해가지고 와라 라는 거지. 진짜 왜 이렇게 늦니? 궁금해서 그런다.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늦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늦었다 라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언제 가지고 올 거냐. 그리고 언제 가지고 오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거니까 그 얘기가 됐을 때 상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1년차 때 했던 통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파주에도 팀이 있잖아요. 네. 저기서 저희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겨받은 거예요. 없어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누구 씨 지금 없어요? 제가 네. 라고 몸통만.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태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자리를 비워? 이러고 사장님도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 뭐 오시면은 뭐 전달해드리겠다. 그럼 뭔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잡을 것 없이 얘기를 해주면 이상한 걸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왕왕 겪게 되죠. 신입사원일수록.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배고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박또박 얘기 안 해도 되고. 정신을 좀 놔도 되고. 그쵸. 근데 팀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팀장님이 뭐 먹으러 갈까? 그런데 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뭐 좋아하세요? 일식, 한식, 중식, 면, 어려워. 진짜 상사랑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회사예요. 정말 어렵다. 그게 회사예요. 그게 회사고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책 처방 내리죠. 빨리 내려주세요. 멈춰주세요. 저를 선배. 제가 오늘 룩맘님께 처방드릴 책은 피터 버거지원과 제임스 린지 작가가 함께 쓴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들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 피터 버거지원은 철학
수학자이고 제임스 린지는 수학 박사인데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관한 작업들을 오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버거지언 같은 경우는 철학자니까 인지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많이 해왔던 분이고 이제 제임스 린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여러 협상들을 하면서 경험들을 쌓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좀 결합을 해서 36가지 대화의 기술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막 가요. 그중에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룩맘님 같은 경우에 지금 팀장님과 내가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화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내가 늦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팀장님도 이걸 가지고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Y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 관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선배가 저 상사가 나를 지금 혼내려고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려고 물어봐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상대방의 의도는 생각보다 선하다.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화를 끝낼 시점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끝낼 시점 판단한다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좀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종결짓는 게 아니라 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겠죠. 뭐 이를테면 팀장님 저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업무가 먼저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하다가 이거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실 거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바쁜 거 아니고 이게 바쁜 거니까 이거 먼저 해서 빨리 가져와라. 라든가. 그게 어렵냐? 멍청아. 아, 이 팀장님 무서워. 김 팀장님. 아, 언제 팀장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해 나가는 방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책이고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찍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5년 전에 화진이가 읽었으면 좀 덜 헤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고 우리 계속 말했던 것처럼 상사 너무 무서우니까 나 혼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사연에도 현명하게 변명하는 법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대를 설정을 안 하면 진짜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데 피상적인 수면 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칫 불성실해 보이는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변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대화인 것 같고 내가 꼭 완벽하고 뭔가 잘 하는 사람처럼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을 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고 어렵고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보고의 타이밍을 놓쳐서 너 왜 지금까지 또 쫑크 먹고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다가 쫑크를 또 먹고 쫑크의 늪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울며 집에 가고. 근데 내가 지금 뭔가가 어렵다. 잘 맞아. 되고 있지 않다. 맞아.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요. 왜냐하면 후배에 있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들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서의 말실수 고민에 대한 오늘의 책 처방은 어른의 문답법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 처방 사연함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책 처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고민 상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화진의 책 처방 6화 저희는 진행을 맡은 화진 혜진이었습니다. 안녕.